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편지는 이춘혜 학생이 하나원 시인에게 보낸 편지, 선생님 전상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1960년 3월 15일 자작시 해설 황토길 244페이지에 수록된 새물결 치는 내일이라는 하나원 시인의 글 속에 있는 편지를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이 그 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전상서. 선생님, 늦게야 펜을 잡았습니다. 도서관의 오후 정원에 드리운 따스한 열과도 같이 잠자린 아늑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그처럼 숨죽인 채 떠나버리듯 이제 보드라운 숨결을 뿌려가며 고이 잠든 인간들의 얼굴엔 티끌 하나 없어 보입니다. 지금쯤은 누구보다도 보람있는 꿈을. 선생님, 아마 산다는 그 자체가 단 하나를 위해서 투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인간의 본의가 아닌 가면을 들쳐쓰고 행동을 개시하는 것만 같더니 이 순간 인간은 아름다운 꽃보다도, 아니 향수보다도 짙게 물들이고 마는군요. 사람의 전부를 산채로 앗아가는 드림, 그것은 분명 사실이 아닌 어떤 무엇을 형상한 채 그대로 인간을 흐뭇하게 만드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 믿어집니다. 지난밤 이 시간엔 저도 이와 같은 드림 속에서 방황한 채로, 그러나 오늘 전 어제의 기억들을 생각할 수 있는 현실에 누워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영원한 감사를 저만이 하듯 입속 멀리 얄얄히 간지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받던 날 저의 마음은 더없이 번거로웠습니다. 희, 락이 거듭거듭 반복되었습니다. 저의 생전 예상치 않았던 일과 기쁨들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선생님의 건강 변함없으시길 주님께 빌며 오늘의 안녕을 4293년 1월 25일 춘에 올림, 이렇게 편지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늦게야 펜을 잡았습니다. 도서관의 오후 정원에 드리운 따스한 열과도 같이 잠자린 아늑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그처럼 숨죽인 채 떠나버리듯 이제 보드라운 숨결을 뿌려가며 고이 잠든 인간들의 얼굴엔 티끌 하나 없어 보입니다. 지금쯤은 누구보다도 보람있는 꿈을, 이렇게 편지를 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이춘혜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춘혜 학생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고생입니다. 혹 하나원 시인이 인천여고 문예반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학생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원 시인 시 중에 작약도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인천여고 문예반 학생들과 인천 소재 작약도에서 지은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하나원 시인께서 이춘혜 학생이 생활하는 곳을 염려하여 이러저러한 걱정을 하셨기에 그에 상응하는 답으로 잠자린 아득합니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아마 산다는 그 자체가 단 하나를 위해서 투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인간의 본의가 아닌 가면을 들쳐쓰고 행동을 개시하는 것만 같더니
이 순간 인간은 아름다운 꽃보다도 아니 향수보다도 짙게 물들이고 마는군요. 이렇게 이춘혜 학생은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용으로 볼 때 정확히는 무슨 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춘기 시절의 소녀답게 세상살이에 대한 호기심과 풀리지 않는 세상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인생 선배로서 많은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부를 산채로 앗아가는 드림. 그것은 분명 사실이 아닌 어떤 무엇을 형상화한 채 그대로 인간을 흐뭇하게 만드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 믿어집니다.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춘혜 학생이 꿈이라는 영어 단어의 철자를 틀리게 썼네요. DREAM이 맞는데 DREEM으로 썼는데 아마 철자를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소녀적 감성으로 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던 듯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달린 중차대한 고민거리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꿈꾸다, 상상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지난 밤 이 시간엔 저도 이와 같은 드림 속에서 방황한 채로 그러나 오늘 전 어제의 기억들을 생각할 수 있는 현실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춘혜 학생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꿈 같은 생각 속에서 살아갔으나 오늘 저는 현실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음 구절을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영원한 감사를 저만이 아듯 입속 멀리 얄얄히 간지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받던 날 저의 마음은 더없이 번거로웠습니다. 희락이 거듭거듭 반복되었습니다. 저의 생전 예상치 않았던 일과 기쁨들입니다. 라고 편지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뉘앙스로 보아 하나온 시인에게 연민의 정 같은 것을 품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온 시인에게는 모든 여인에게 매력을 풍기는 묘한 뭐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춘혜 학생만이 아는 영원한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온 시인의 편지를 받고는 마음이 번거로웠을까요? 희와 락이 거듭된다 하였으니 그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해석의 몫은 독자 여러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여기서 얄얄이라는 뜻은 열렬히를 얄궂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에 대목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선생님의 건강 변함없으실 주님께 빌며 오늘을 안녕히. 4293년 1월 25일 춘혜 올림 이렇게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하나온 시인도 기독교인으로 사시다가 타계 직전에는 캐토릭에 귀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춘혜 학생도 크리스천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4293년이라는 것은 서기로 1960년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요약해보자면 1960년 1월 25일자로 탈고를 마친 하나온 시인의 자작시 해설집 황토끼를 도와주었던 인천에 사는 여고생 경숙량을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저녁 배웅을 하고 집에 들어서니 때마침 영자양과 춘혜양으로부터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편지 중 춘혜양의 편지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온 시인의 글 일부로 대신하자면 탈고하던 날에 영자양, 춘혜양 두 여학생으로부터 글얼이 왔다. 정말 기쁜 일이다. 올해 들어 처음 눈 같은 눈이 내리는데 눈이 마구 퍼붓는 속에 경숙량을 눈 세상에 보내며 한 일을 마친 시름 있는 뒤에 눈이 내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92화는 하나원 시인이 알에게 보낸 편지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